어제까지만 해도 도둑놈, 고문관이라고 욕하던 교관 아니야? 얼씨구, 계란말이도 더 챙겨주고. 뭐 잘못 먹었대? 박 병장은 왜 또 갑자기 전출이래? 이민재, 중대장님이 부르신다. 당장 중대본부로 와.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모르겠다. 그냥 빨리 가봐. 이민재 훈련병입니다. 오늘도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꺼져. 돈도 제대로 못 내는 주제에 집주인 아저씨의 고함 소리가 지하 단칸방 전체를 울렸습니다. 20살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번 달 월세가 사흘 늦었을 뿐인데 벌써 세 번째 독촉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 아침에 꼭 드릴게요. 내일? 또 내일? 너 같은 놈들이 다 그런 소리 하더라. 집주인이 문을 쾅 닫고 가버린 뒤 민재는 무너진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10만 원도 안 남았고 월세 20만 원은 커녕 내일 끼니도 걱정인 상황이었어요. 고아원을 나온 지 2년. 세상은 민재에게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자립정착금 1,000만 원은 보증금과 생활비로 금세 바닥났고 남은 건 있지든 지하방과 온몸이 부서져라 이래도 턱없이 부족한 하루벌이 뿐이었어요. 새벽 5시 민재는 차가운 바닥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힘든 날이 될 거라는 걸 예감했어요. 건설 현장 일당을 받으면 바로 월세를 내야 했거든요. 오늘만 버티자. 오늘만. 세면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뼈만 남은 얼굴에 움푹 들어간 눈, 20살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진짜 거리로 나앉게 되니까요. 건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현장 소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이민재, 어제 너 때문에 공사 지연됐다며? 오늘 제대로 못하면 잘린 줄 알아. 민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제 몸이 너무 아파서 잠깐 쉬었을 뿐인데 벌써 소문이 났나 봅니다. 다른 인부들의 시선도 차가웠어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장 소장의 괴롭힘은 계속됐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2배는 많은 벽돌을 나르게 하고 점심시간도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민재는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오늘 일당을 못 받으면 정말 끝장이었거든요. 저 새끼 완전 호구네. 아무리 괴롭혀도 말 한마디 안 해. 동료 인부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민재는 모른 척했습니다. 화를 내면 더 불리해질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오후 4시쯤 민재의 몸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중노동을 하니 어지러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쓰러질 수는 없었습니다. 야, 이민재, 또 딴청 피우냐? 현장 소장이 다가오더니 민재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균형을 잃은 민재는 그만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일어나. 벌써 지쳤어?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나가. 그 순간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함과 절망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벽돌을 날라야 했어요. 오후 6시 드디어 일과가 끝났습니다. 현장 소장이 일당을 건네주면서 말했어요. 내일부터는 안 나와도 돼. 다른 사람 구했거든. 민재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일자리를 잃는다는 건 곧 굶어 죽는다는 뜻이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됐어, 됐어.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민재는 7만 원짜리 일당을 꽉 쥐고 현장을 나왔습니다. 이 돈으로 월세를 내면 당분간 굶어야 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편의점으로 향하는 길, 민재는 생각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을까? 편의점 야간 근무라도 계속할 수 있다면 버틸 수 있을 거예요. 하루 4시간 자고 밤새 일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의점 문을 열며 민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님들은 몰랐겠지만 그 미소 뒤에는 처절한 생존 의지가 숨어 있었어요. 새벽 3시 편의점에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면서 물건들을 함부로 만지작거렸어요. 야, 여기 컵라면 언제 들어온 거야? 유통기한 확인 안 해?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민재가 확인해 보니 유통기한은 한참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취객은 계속 트집을 잡았어요. 이런 걸 파는 게 맞냐? 사장 불러. 사장님은 지금 안 계세요. 제가 책임지고. 책임? 너 같은 애송이가 무슨 책임을 져? 취객이 민재의 가슴팍을 밀치자 민재는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 일마저 잃으면 정말 끝장이었거든요. 새벽 7시 야간 근무를 마친 민재는 축 늘어진 몸을 이끌고 단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주인에게 월세를 건네주고 나니 남은 돈은 3만 원뿐이었어요. 오늘도 버텼다. 민재는 차가운 바닥에 몸을 맡기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는 또 버텨낸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쫓겨난 이상 다른 곳을 알아봐야 했어요. 하지만 고아원 출신의 경력도 없는 20살 청년을 받아줄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너무 어리네. 경력은 있어? 군대는 갔다 왔어? 추천서 같은 거 있나? 어디를 가도 돌아오는 답은 비슷했어요. 민재는 점점 절망감에 빠져갔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만으로는 한 달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오후 4시쯤 민재는 지쳐서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돈은 2만 원뿐이었어요. 오늘 저녁도 굶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에휴,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 옆에 앉은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어요. 민재는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에서 삶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괜찮으세요? 아, 이 친구가 괜찮다마다. 그냥 나이 든 사람 투정이야. 할머니는 민재를 보더니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도 참 어려 보이는구나. 뭔가 힘든 일 있지? 민재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약해졌어요. 언제부터인가 누군가의 관심을 받는 것 자체가 낯설어졌거든요. 버스가 도착하자 할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젊은 친구 힘내. 어려운 시간은 지나가는 법이야. 할머니가 떠난 후 민재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벽만 마주쳤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편의점 근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으로 향하던 중 민재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들리는 신음소리였어요. 처음에는 무시하고 지나가려 했지만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도와.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재는 망설였습니다. 지금 시간에 늦으면 편의점 사장에게 혼날 텐데.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어요. 골목 안으로 들어가 보니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벽에 기대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민재가 다가가자 노인이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젊은이, 미안하다. 갑자기 가슴이 아파서. 심장 쪽을 짚으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심각해 보였어요. 민재는 즉시 119에 신고하려 했지만 노인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냥 병원에만. 가까운 병원에만. 혼자 못 가시잖아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민재는 노인을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생각보다 몸이 가벼웠지만 거의 의식을 잃을 뻔한 상태였어요. 택시를 타면 좋겠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보건소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걸렸어요. 버티세요. 금방 도착해요. 민재는 노인을 업고 보건소로 향했습니다. 몸무게 때문에 힘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었거든요. 보건소에 도착했을 때 민재는 온몸이 땀범벅이었습니다. 의사가 노인을 진찰하는 동안 민재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한편으론 편의점 사장에게 연락해서 늦는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많이 늦었네. 오늘 임금에서 빼야겠어. 사장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재의 마음이 아팠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사람 목숨이 더 중요했거든요.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온 것 같네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민재가 말하자 노인이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고맙다, 젊은이. 내 이름이 뭐냐? 이민재입니다. 민재, 고마워. 너 같은 젊은이가 있어서 세상이 아직 살만하구나. 노인은 민재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손길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어르신도 누군가의 아버지, 할아버지실 텐데요. 민재는 노인을 큰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응급실에서 입원 수속을 밟는 동안 노인은 계속 민재에게 고마워했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는 무슨요? 그냥 빨리 회복하세요. 민재가 떠나려 하자 노인이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민재야, 내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 나중에 꼭 감사 인사하고 싶어서. 하지만 민재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괜찮습니다. 어르신께서 건강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병원을 나온 민재는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밤 9시가 넘었어요. 편의점에 2시간이나 늦었습니다. 사장이 얼마나 화를 낼지 걱정됐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편의점에 도착하자 예상대로 사장이 화를 냈습니다. 2시간이나 늦고,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그만둬. 죄송합니다. 응급 상황이 있어서. 응급 상황? 핑계 대지 마. 결국 민재는 그날 임금에서 2시간치를 깎이게 됐어요. 본래 받을 돈도 적은데 더 줄어들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민재는 자신의 선택이 맞았는지 고민했어요. 내가 너무 순진한 건가? 남 도와주다가 내가 손해만 보는 건 아닐까? 하지만 단칸방에 누워서 생각해보니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굶었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어요. 누군가를 도왔다는 사실이 그를 위로해줬거든요. 그래도 한 생명을 살렸잖아. 민재는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노인을 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편의점 야간 근무만으로 버티고 있었어요. 그날도 아침 7시에 근무를 마치고 단칸방으로 돌아온 민재는 문 앞에 놓인 우편물을 발견했습니다. 뭐지? 흰 봉투에는 병무청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민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봉투를 뜯어보니 예상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입영 통지서. 민재는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고아원 출신이라 사회복지 지원 대상으로 군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입영일자는 보름 뒤였어요. 어떻게 하지? 민재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군대에 가면 이 단칸방도 잃게 되고 제대 후에는 갈 곳이 없어질 거였어요.
하지만 입영을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민재는 편의점 사장에게 사정을 설명했어요. 군대요? 그럼 당장 그만둬야겠네. 이런, 다시 사람 구해야 하는데. 사장은 민재의 사정 따위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만 지었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마지막 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주에 줄게. 근데 세금이랑 뭐 이것저것 빼면 얼마 안 될 거야. 민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나마 있던 일자리마저 잃게 된 거예요. 보름 동안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집주인에게도 사정을 설명해야 했어요. 민재는 떨리는 마음으로 집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군대? 그럼 이 방은 어떻게 할 거야? 제대하고 돌아와서 다시 쓰고 싶은데 보증금은 그대로 두면 안 될까요? 2년이나 기다리라고? 말도 안 돼. 보증금 돌려줄 테니까 다른 데 알아봐. 결국 민재는 보증금 200만 원을 돌려받았지만 제대 후 갈 곳은 사라졌어요. 그 돈으로는 새로운 집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입영 일주일 전 민재는 자신의 짐을 정리했습니다. 변변한 옷가지도 없었고 챙길 만한 물건도 별로 없었어요. 국방색 가방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정말 끝이구나. 민재는 빈 방을 바라보며 씁쓸해했어요. 2년 반 동안 살았던 이곳이 초라하긴 했지만 그래도 자신만의 공간이었거든요. 입영 전날 밤 민재는 마지막으로 동네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일했던 편의점, 건설 현장으로 가는 버스 정류장, 노인을 구했던 그 골목까지 모든 게 추억이 되어버렸어요. 군대 가서는 어떨까? 거기서도 괴롭힘 당하는 건 아닐까? 민재는 불안했습니다. 사회에서도 힘들었는데 군대는 더 힘들 거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드디어 입영일이 왔습니다. 민재는 이른 아침 논산훈련소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겼어요.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훈련소에 도착하자 수많은 또래 청년들이 보였습니다. 모두들 가족이나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재를 배웅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민재.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민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한결이? 중학교 동창 한결이었습니다. 민재와 같은 날 입대하게 된 거였어요. 와, 민재야. 여기서 보게 될 줄은 몰랐네. 한결은 반가워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중학교 때도 그리 친하지는 않았거든요. 한결은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괜찮았던 학생이었어요. 너는 대학 안 갔어? 갔었는데. 휴학하고 왔어? 너는? 민재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했어요. 그냥 바로 왔어. 한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민재의 표정에서 뭔가를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입소 절차를 밟으면서 민재는 한결을 관찰했습니다. 한결은 조용한 편이었지만 어딘가 당당해 보였어요. 자신과는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민재야, 우리 같은 생활관이면 좋겠다. 그러게. 하지만 민재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결과 함께 있으면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더 드러날 것 같았거든요. 이발을 하고 군복을 받아 입으면서 민재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걱정이 커졌습니다. 여기서도 무시당하고 괴롭힘 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1소대 3분대 분대 배치가 발표됐습니다. 다행히 한결과 같은 분대에 배정됐어요. 하지만 다른 훈련병들을 보니 대부분 자신보다 체격도 좋고 자신감도 넘쳐 보였습니다. 첫날 저녁 생활관에서 훈련병들이 서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저는 서울대 휴학하고 왔고요. 저는 아버지가 회사 경영하시는데.
저는 운동선수였어요. 모두들 나름의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민재의 차례가 오자 숨이 막혔어요. 저는 이민재고 20살입니다. 짧게 말하고 끝냈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뭔가 더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자랑할 게 없었습니다. 뭐 하다가 왔어? 옆 침대 훈련병이 물었습니다. 일하다가 왔습니다. 무슨 일? 편의점이랑 이것저것.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대학생이나 백수였는데 민재만 일을 하다 온 거였거든요. 그날 밤 민재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이곳에서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이미 와버린 이상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도 버텨보자. 어디든 결국 버티는 거잖아. 민재는 그렇게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훈련 시작 첫 주부터 민재에게는 시련이 계속됐습니다. 새벽 5시 기상 나팔이 울리면 다른 훈련병들은 바로 일어나는데 민재는 몸이 잘 따라주지 않았어요. 편의점 야간 근무로 밤을 새우는 생활에 익숙해져서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었거든요. 이민재, 또 못 일어나냐? 조교가 호루라기를 불며 소리쳤습니다. 민재는 서둘러 일어나려다가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한 채 훈련을 받다 보니 몸에 무리가 온 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집에 가. 여기가 놀러 온 데냐? 조교의 거친 말에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수도 없었어요. 실제로 다른 사람들보다 적응이 늦었거든요. 체력장에서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팔굽혀 펴기, 윗몸 일으키기, 달리기 모든 종목에서 민재는 꼴찌였어요. 영양실조에 가까운 상태로 지내온 몸이 갑작스러운 훈련을 견뎌내기 어려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민재, 제대로 안 하냐? 팔굽혀 펴기를 하던 민재의 팔이 후들거렸습니다. 10개도 제대로 못했어요. 다른 훈련병들은 30개, 40개씩 하는데 민재만 뒤처졌습니다. 이게 뭐야? 진짜 한심하네. 옆에서 훈련받던 훈련병들이 수군거렸어요. 민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창피함과 분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달리기 시간에는 더 심했습니다. 2km를 뛰는 도중 민재가 쓰러진 거예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민재가 쓰러졌다. 의무병이 달려와서 민재를 의무실로 옮겼어요. 한참 뒤에 정신을 차린 민재에게 의무병이 말했습니다. 영양실조네. 제대로 안 먹었지? 이런 상태로는 훈련 못 받아. 하지만 의무실에서 쉬는 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조교가 들어와서 소리를 질렀어요. 꾀병 부리는 거 아니지? 이런 식으로 빠지면 연대장까지 올라간다. 아닙니다. 정말 몸이 안 좋아서. 말 대꾸하냐? 당장 나와서 훈련 받아. 민재는 비틀거리는 몸으로 다시 훈련장으로 나가야 했어요. 의무병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생활관에서 훈련병들이 모여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야, 이민재. 너 때문에 우리 분대 평가 떨어진다. 맞아. 혼자 발목 잡지 마라. 진짜 고문관이네. 같은 분대라서 창피해. 동기들의 차가운 말에 민재는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니 억울했습니다. 한결이 옆에서 말을 걸었어요. 민재야,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한결도 깊이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도 적응하기 바쁜 상황이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민재에 대한 괴롭힘은 더 심해졌습니다. 점호 시간에 물건이 없어졌다며 민재 개인함을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 내 컵라면 어디 갔어? 선임 훈련병이 민재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모른다고? 어젯밤에 너만 일어나서 돌아다녔잖아. 화장실 갔을 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내 개인함 열어봐. 억지로 개인함을 열어보니 정말로 컵라면이 들어있었어요. 민재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넣은 게 아니었거든요. 봐라. 역시 도둑놈이었네. 정말 제가 넣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도 민재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누군가 일부러 민재를 모함한 거였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런 놈과는 같이 있을 수 없어. 진짜 인간 쓰레기네. 그날부터 민재는 완전히 왕따가 됐어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고 식사 시간에도 혼자 앉아야 했습니다. 조교도 민재를 더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도둑놈이 훈련소에 와서 뭐하냐? 집에 가. 아닙니다. 정말 저는 말 대꾸하지 마. 팔굽혀 펴기 100개. 민재는 억울했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10개도 힘든데 100개는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중간에 쓰러졌고 더 큰 혼을 났어요. 밤마다 민재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정말 도둑질한 것도 아닌데. 사회에서도 힘들었지만 여기서는 더 힘들었어요. 적어도 사회에서는 혼자라도 자유로웠는데 여기서는 갇혀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결이 가끔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는 않았어요. 자신도 눈치가 보였을 거였습니다. 민재야, 힘내. 한결이 조용히 말해줄 때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민재는 정말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매일 괴롭힘 당하고 훈련도 제대로 따라갈 수 없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상황이 계속됐거든요. 차라리 사고라도 나서 여기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도망가면 정말 갈 곳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민재는 화장실에서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 구한 대가가 이거냐. 역시 세상은 냉정하구나. 노인을 구했던 그날을 떠올리며 후회했어요. 그때 그냥 지나갔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와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걸요. 민재는 그렇게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훈련소에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낸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아침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상? 평소보다 조교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민재는 처음엔 못 알아챘지만 다른 훈련병들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오늘 조교님 목소리가 이상하네. 맞아. 평소보다 안 무서워. 민재는 별 생각 없이 세면을 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세면대에서 조교와 마주쳤을 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민재, 몸은 좀 어때? 조교가 민재에게 처음으로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금까지 소리만 지르던 사람이었는데 갑작스러운 변화에 민재는 당황했어요. 아, 괜찮습니다. 아직 적응 안 됐지? 천천히 해도 돼. 무리하지 마. 민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도둑놈, 고문관이라고 욕하던 그 조교가 맞나 싶었어요. 체력장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민재가 운동을 못할 때마다 호루라기를 불며 소리를 질렀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이민재,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억지로 하다가 다치면 안 돼. 조교의 말에 다른 훈련병들도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더 혼란스러웠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달라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점심시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급식을 받을 때
조교가 민재에게 반찬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많이 먹어야 체력이 붙는다. 이것도 가져가. 김치와 계란말이를 추가로 더 주었습니다. 민재는 고맙다고 인사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스러웠어요. 분명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민재를 가장 심하게 괴롭히던 선임 훈련병 박병장이 갑자기 타부대로 전출을 간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야, 박병장 전출 간다던데? 진짜? 갑자기 왜? 모르겠어. 위에서 갑자기 발령 났다는데. 민재에게 컵라면을 숨겨서 도둑으로 몰았던 바로 그 박병장이었습니다. 민재는 속으로 안도했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어요. 너무 타이밍이 절묘했거든요. 박병장이 떠나고 나자 다른 훈련병들의 태도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사람은 없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따뜻하게 대해주지는 않았습니다. 한결이 민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민재야, 요즘 분위기가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조교님도 그렇고 박병장도 갑자기 전출 가고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민재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연이겠지. 나 같은 놈한테 누가 신경 써주겠어. 하지만 한결은 계속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조교의 배려는 계속됐습니다. 체력장에서 민재가 힘들어하면 적당히 쉬라고 했고 훈련 중에도 무리하지 말라고 챙겨줬어요. 이민재, 물 좀 마셔. 탈수되면 안 돼. 다른 훈련병들은 그런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엄하게 훈련을 받았어요. 이상한 건 민재만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녁 시간 한결이 민재를 불러내서 말했어요. 민재야, 정말 이상해. 너만 특별히 챙겨주잖아. 나도 모르겠어. 왜 그런지. 혹시 너 누구 아는 사람 있어? 위에 아는 사람이라도? 민재는 웃었습니다. 자신 같은 고아가 누굴 안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내가 누굴 알겠어. 나 같은 놈이. 하지만 한결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분명 뭔가 있을 거야.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나지는 않아. 그날 밤 민재는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왜 갑자기 대우가 달라진 걸까? 혹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도와주고 있는 걸까? 문득 노인을 구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 노인이 마지막에 한 말이 기억났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하지만 그 노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설마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 리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 같았거든요. 2주째 되는 날 조교가 민재를 따로 불러내서 말했습니다. 이민재, 앞으로도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적응해. 알겠지?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누가 너를 괴롭히면 바로 말해. 절대 참지 마.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챙겨주는 건지 말입니다. 그날 저녁 한결이 다시 물어봤습니다. 민재야,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 정도면 분명 누군가 위에서 특별히 지시한 것 같은데. 정말 모르겠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한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분명 뭔가 있을 거야. 너 혹시 입대 전에 특별한 일 없었어? 누구 도와준다거나. 그 순간 민재의 머릿속에 번개가 치듯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골목에서 쓰러진 노인, 병원까지 모셔다 드린 그날. 설마.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혹시 정말 그 노인이 특별한 사람이었을까?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는 것에 감사할 뿐이었어요. 훈련소 생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다른 훈련병들보다 체력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조교의 배려 덕분에 무리하지 않고 차근차근 적응할 수 있었거든요. 그날도 평범한 훈련을 마치고 저녁 점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교가 민재를 불렀습니다. 이민재, 중대장님이 부르신다. 당장 중대본부로 와. 민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중대장이 부른다는 건 보통 좋지 않은 일일 때였거든요. 혹시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싶어서 걱정이 됐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모르겠다. 그냥 빨리 가봐. 민재는 떨리는 마음으로 중대본부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혹시 또 누가 자신을 모함했나 아니면 훈련 태도에 문제가 있었나. 중대본부 문을 노크하고 들어가니 중대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중대장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카리스마 있는 분이었어요. 평소에는 멀리서만 봤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더 위압적이었습니다. 이민재 훈련병입니다. 민재가 큰 소리로 인사하자 중대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앉아. 너무 긴장하지 마. 의외로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민재, 내가 여기 온 지 한 달 됐지? 네, 맞습니다. 적응은 어때? 힘들지 않고? 민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자니 불평 같고 거짓말하자니 양심에 걸렸습니다.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중대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오늘 너를 부른 이유가 있어. 민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민재, 내가 추천이 들어왔어. 추천 말입니까? 부사관 후보 과정 추천서가 들어왔다. 민재는 귀를 의심했어요. 부사관? 자신 같은 사람이? 저 말입니까? 그런데 누가 추천해 주신 겁니까? 중대장이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단장님이 너를 지켜보셨대. 그 순간 민재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사단장? 그 높은 분이 자신을 안다고? 사단장님 말씀입니까? 그래. 사단장님께서 직접 내 이름을 거명하시면서 부사관 후보로 추천하라고 하셨어. 민재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도대체 왜? 자신이 뭘 했다고? 중대장님, 저는 사단장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만. 나도 처음엔 당황했어. 하지만 사단장님께서 분명히 이민재 훈련병이라고 하셨거든. 중대장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입대 전에 특별한 일을 한 적이 있나? 뭔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든지. 그 순간 민재의 머릿속에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골목에서 쓰러진 노인, 병원까지 업고 간 그날. 혹시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입대 전에 쓰러진 노인분을 병원에 모셔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대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그게 언제였지?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저녁에 골목에서 가슴 아파하시는 남성분을 발견해서 그분 성함이나 어떻게 생기셨는지 기억나? 민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50대 정도 되시는 분이었는데 정장을 입고 계셨습니다. 중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단장님께서 얼마 전에 심장 발작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으셨어. 그때 어떤 젊은이가 도와줘서 목숨을 구했다고 하시더라고. 민재는 정말 놀랐어요. 그 노인이 사단장이었다니. 그런데 그 젊은이 이름만 기억하시고 연락처는 모르셨대.
이민재라는 이름만 계속 말씀하셨어. 정말 그분이 사단장님이셨습니까? 그런 것 같아. 사단장님께서 내가 입대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무척 기뻐하시더라고. 그리고 특별히 신경 써서 지켜보라고 하셨어. 민재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왜 조교가 갑자기 친절해졌는지, 왜 박병장이 전출을 갔는지, 왜 자신만 특별 대우를 받았는지. 그래서 조교들한테 지시가 내려간 겁니까? 맞아. 내가 적응할 때까지 도와주라고 하셨어. 그리고 오늘 부사관 추천서까지. 민재는 감격했어요. 그때 노인을 도운 게 이렇게 큰 결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민재, 어쩔래? 부사관 과정에 지원해 볼 생각 있어? 민재는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부사관이 되면 더 오래 군대에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안정적인 직업을 갖게 되는 거였어요. 제대 후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는 자신에게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해보고 싶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부터 준비해야겠네. 선발 과정이 쉽지 않을 거야. 중대장이 민재를 보며 웃었어요. 근데 민재, 정말 대단하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모르는 사람을 그렇게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했을 뿐입니다. 당연하지 않아. 요즘 젊은이들 중에 그런 일 하는 사람 드물어. 사단장님께서도 그 점을 무척 감동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 민재는 부끄러웠어요. 자신은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보상을 받게 되다니. 중대장님, 혹시 사단장님께 인사라도 드릴 수 있습니까? 그때 갑자기 부대에 정체불명의 군용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바라보는 가운데 회오리 바람 사이로 한 남자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금빛 계급장이 번뜩이고 주변 간부들이 일제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사단장님께서 부대에 직접 오셨다고? 민재는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단장이 민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름이 이민재라고 했지. 민재는 침을 삼켰습니다. 예, 훈련병 이민재입니다. 며칠 전 내가 쓰러진 날이 있었네. 기억하나? 내가 뇌졸중 전조였던 걸 자네가 아니었으면 지금 여기 없었을 걸세. 사단장은 차분한 눈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 이름 그날 잊지 않았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도운 사람, 그런 사람이 군에 있다는 것, 난 자랑스럽네. 민재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그날 한 행동은 누군가에게 남아 있었구나. 민재는 중대본부를 나서면서 가슴이 벅찼어요. 세상이 정말 냉정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생활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결을 만났어요. 민재야, 뭔 일이었어? 표정이 이상해. 민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이야.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줄게. 그날 밤 민재는 정말 행복했어요. 선행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다음 날부터 민재는 부사관 후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중대장의 배려로 특별 교육을 받게 됐고 체력 단련도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민재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이 부사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컸거든요. 그날 저녁 휴식 시간, 한결이 민재를 생활관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한결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민재야, 어제 중대장님한테서 뭔 얘기 들었어? 응? 그냥 부사관 후보 추천 받았다고. 부사관? 너가? 한결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재도 이해할 만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가장 못했던 자신이 갑자기 부사관 후보가 됐다는 게 믿기지 않을 테니까요. 나도 놀랐어.
사단장님이 추천해 주셨다는데. 사단장님이 너를? 한결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민재야, 너 혹시 사단장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야? 아니야. 처음 들어봤어. 다만 입대 전에 민재는 한 중년 남성을 구한 얘기를 간단히 해줬습니다. 한결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한결이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아니야, 그냥. 민재야, 사실 나 너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한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뭔데? 내 아버지 얘기. 한 번도 안 했었지?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한결은 가족 얘기를 거의 안 했었어요. 그냥 조용한 성격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 사단의 장이야. 한결의 말에 민재는 잠깐 멈췄습니다. 뭐라고? 사단장이야. 내 아버지가. 민재는 깜짝 놀랐어요. 한결의 아버지가 사단장이라니. 정말? 응. 그래서 내가 여기 오게 된 것도 아버지 의견이 컸어. 아버지 부대에서 군 생활을 해보라고. 민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네가 내 상황을 다 알고 있었다는 말이야? 그럼 내가 부사관 추천받은 것도. 아니야, 그건 아버지가 직접 하신 일이야. 나는 몰랐어. 한결이 급하게 해명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해주셨어. 이민재라는 청년 덕분에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맞아. 내가 예전에 도와준 노인이 우리 아버지야. 한결의 말에 민재는 정말 놀랐어요. 한결의 아버지가 그 노인이었다니. 그날 아버지가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대. 그러다가 갑자기 가슴이 아프기 시작한 거야. 한결이 그날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아버지는 보통 운전기사와 함께 다니시는데 그날은 혼자 나가셨어. 그러다가 골목에서 쓰러진 거지. 그래서 아버지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해주셨어. 어떤 젊은 청년이 자신을 업고 병원까지 데려다 줬다고. 그것도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고. 민재는 그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됐어요. 아버지가 무척 감동받으셨어.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일 안 한다고 하시면서. 한결아, 그럼 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아니야. 아버지가 이민재라는 이름만 계속 말씀하셨는데 설마 너일 줄은 몰랐어. 우리나라에 이민재가 얼마나 많은데. 한결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 오고 나서 아버지가 훈련병 명단을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야. 이민재가 있다고. 그래서 확인해 보신 거구나. 맞아. 그리고 내가 그 이민재가 맞다는 걸 확인하신 거지. 한결이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그러시더라. 내가 없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라고. 민재는 감동했어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의미가 있었다니. 그래서 일부러 날 도운 거였어? 아니야. 아버지는 그거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지켜보라고만 하셨어. 한결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내가 어떤 애인지 보고 싶으셨던 거야. 정말 진심으로 도와준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지. 그래서 아버지가 다 보셨어.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지, 그리고 남을 탓하지 않고 묵묵히 견디는 모습까지. 한결의 말에 민재는 울컥했어요. 아버지가 그러시더라. 진짜 좋은 아이라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남을 도울 줄 아는 마음을 가졌다고. 한결아. 그래서 부사관 추천을 하신 거야. 이런 아이라면 군인이 되어도 훌륭할 거라고 생각하셔서. 민재는 정말 감격했어요. 자신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날 밤 민재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세상이 냉정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따뜻함도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한결아, 솔직히 말해줘. 너는 언제부터 알았어? 처음엔 정말 몰랐어. 그런데 며칠 전부터 아버지가 자꾸 내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혹시 하는 마음에. 그렇구나. 민재야, 너 정말 대단해. 나라면 못했을 거야. 뭐가 대단해? 그냥 당연한 일 했을 뿐인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야.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 정말 드물어. 한결의 말에 민재는 뿌듯했어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앞으로 부사관 과정 힘들 텐데 힘내. 고마워. 정말 열심히 할게. 그날 밤 민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힘든 시간들이 모두 의미가 있었구나 싶었어요. 시간이 흘러 민재는 이제 32살 중사가 되었습니다. 부사관으로 임관한 지 벌써 12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민재는 한 번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중사님, 신병들이 도착했습니다. 후임 하사가 보고했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새로 입대한 훈련병들을 맞이하는 날이었거든요. 훈련장에 도착하니 20살 내외의 청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들을 보며 예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떨리고 불안해하는 표정들이 그때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지도할 이민재 중사입니다. 민재의 인사에 훈련병들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훈련병이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왜소하고 불안해 보이는 아이였어요. 김준호. 네. 그 훈련병이 큰 소리로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재는 그 아이에게서 예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예상했던 대로 김준호는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졌어요. 체력도 부족하고 적응도 느렸습니다. 다른 훈련병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야, 저 애 때문에 우리 평가 떨어진다. 진짜 발목 잡네. 민재는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전 자신이 들었던 말들과 똑같았거든요. 점심시간에 민재는 김준호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준호야, 잠깐 이리 와봐. 네, 중사님. 김준호가 달려왔어요.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많이 힘들지? 아닙니다. 김준호는 괜찮다고 했지만 민재는 알 수 있었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말입니다. 준호야, 솔직히 말해봐. 중사님한테는 숨길 필요 없어. 민재의 따뜻한 말에 김준호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중사님, 저 때문에 다른 애들이 피해보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해? 제가 못해서 분대 평가가 떨어진다고. 다들 저 때문에 힘들어해요. 민재는 김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준호야, 중사님도 예전에 너와 똑같았어. 네. 나도 20살에 여기 왔을 때 정말 힘들었어. 체력도 딸리고 적응도 못했지. 김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사님이 되셨잖아요. 맞아.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남들보다 느려도 괜찮아. 꾸준히 하다 보면 반드시 늘어. 민재는 김준호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줬어요. 물론 구체적인 사정은 말하지 않았지만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준호야, 한 가지만 기억해. 지금 힘든 게 내 잘못이 아니야. 누구나 처음엔 어려워. 정말요? 정말이야. 중사님이 보증해 줄게. 그날부터 민재는 김준호를 특별히 챙겨줬습니다. 다른 훈련병들 몰래 개별 지도를 해주고 체력 단련도 도와줬어요. 한 달 후
김준호는 놀라울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여전히 최고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평균 정도는 했어요. 다른 훈련병들도 김준호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정말 많이 늘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늘었어? 김준호는 민재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민재도 뿌듯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한결이 민재를 찾아왔습니다. 한결은 지금 대령이 되어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민재야, 오랜만이다. 한결아, 어떻게 여기까지? 아버지 뵈러 왔다가 너도 만나고 가려고. 한결의 아버지인 사단장님은 여전히 건강하셨어요. 이제 60이 넘으셨지만 정정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자꾸 내 얘기하셔. 정말 훌륭한 부사관이 됐다고. 과찬이셔. 과찬이 아니야.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도한 신병들이 정말 훌륭하게 성장한다더라. 민재는 부끄러웠어요. 자신은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평가받다니. 민재야, 너 혹시 저녁 생각 없어? 아직은 없어. 여기서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서. 민재는 정말 그랬어요. 자신 같은 처지의 훈련병들을 도와주는 일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 내 선택을 존중해. 그런데 언젠가는 사회로 나가서 더 큰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언젠가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날 밤 민재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게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준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김준호가 민재를 찾아왔습니다. 중사님, 감사합니다. 뭐가? 중사님 덕분에 여기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재는 김준호를 보며 웃었습니다. 준호야, 이건 내가 노력한 결과야. 중사님은 그냥 옆에서 도와준 것뿐이고, 그래도 중사님이 안 계셨으면 못했을 겁니다. 그 순간 민재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훈련병들이 말썽을 부릴 때마다 민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가 봐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봐주는 상황에서도 버틸 줄 아느냐가 더 중요해. 이 말은 민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인생 철학이었어요. 자신이 힘들었던 시절에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어느 날 한결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재야, 아버지가 내 얘기 또 하시네. 무슨 얘기? 그때 너 아니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었다고 말이야. 민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내가 누굴 도와줄 차례겠지. 정말 그랬어요. 민재에게는 이제 도와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신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후배들, 적응하지 못하는 신병들. 그들을 돕는 것이 민재의 새로운 사명이었어요. 32살이 된 지금 민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예전처럼 혼자가 아니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이제는 확신했어요. 선한 마음으로 한 일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힘든 시절을 견뎌내신 여러분들이시기에 민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만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